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보르코시건 시리즈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제가 보르코시건 시리즈는 오랫동안 읽어봤고 했는데 솔직히 아주 매력적인 작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지금은 이제 안타깝게 우리나라에서는 더 이상 번역되어 나오지 않고 있지만요. 그래도 10권까지는 뭐 메모리라는, 지금 이제 10권이 메모리를 이제 중단으로 5권이 이제는 더 이상 나오지 않고 있거든요. 총 이제 5권 중에서 말이죠. 그래도 뭐 10권까지 읽어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마일즈 이야기를 종결하지 않고 그냥 그 각각 책의 의의를 둔다면 괜찮습니다. 보르코시건 시리즈는 독특한 세계관과 독특한 캐릭터가 넘치는 작품입니다. 먼저 주인공부터가 참 특이해요. 먼저 주인공이 키가 150cm입니다. 좀 난쟁이이고요. 그렇게 된 이유는 어렸을 때 가스 테러에 의해서 그렇게 기형이 되었습니다. 근데 이제 조금 뭐 주인공이 키가 작다고 하지만 많이 밝고 머리 회전이 많이 빠른 사람입니다. 그 왕자의 게임의 티리온 같은 캐릭터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근데 티리온하고 다른 점은 티리온 같은 경우에는 완전 컴플렉스 덩어리죠. 물론 마이즈도 컴플렉스가 있고 거기에 대해서 아주 좀 민감한 모습을 보이긴 하지만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어느 정도의 가족의 사랑을 받고 자랐습니다. 그 마일즈라는 캐릭터를 한번 읽어보면은 이 책은 전체적으로 마일즈라는 캐릭터의 모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마일즈 가족들에 대한 이야기죠. 그 모험들이 SF 세계관에 의해서 펼쳐지죠. 그 주요 등장 인물들은 마일즈 쪽 주요 등장 인물들은 다 마일즈의 친척이거나 아니면 마일즈의 친구거나 그렇습니다. 적들은 거의 없습니다. 적이 생기면 그 다음에 또 바로 사라지거든요. 수적은 그게 좀 재밌죠. 근데 이 작품의 문제점 중에 한 개가 좀 뭐랄까 너무 가볍다고나 할까. 그러니까 뭐 이 작품이 가볍다고 하면 것도 있지만 두서가 없다고나 할까요. 너무 단편적으로 나아갑니다. 토막 끊겨졌다 보니까 전 이 이야기가 연결된다는 느낌이 별로 그렇게 강하게 되지 않습니다. 물론 이건 작가분이 꽤 오랫동안 연재를 하면서 시리즈로 한 권씩 한 권씩 냈기 때문에 그렇게 됐죠. 그래서 솔직히 그냥 독자들이 이 책을 이해하는 것도 조금 어려울 때도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스토리가 연결되긴 연결되는데 이게 단편적으로 연결되다 보니까 이게 앞뒤를 잘 까먹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건 뭐 제 생각이니까요. 하지만 이 책은 뭐 스페이스 오페라라고 해서 그러니까 우주 할극으로 보기에는 아주 좋습니다. 색다른 완전 지금 현대 사회와 비슷하지만 다른 세계관. 과학이 발달되었고 또 과학의 발달에 따른 인류가 변한 다양한 세계관을 보여줍니다. 어떤 세계관은 지금 미국이 변한 것 같은 세계관이 또 있고 어떤 세계관 같은 경우 오히려 미래 세계인데도 중세 시대 같은 그런 느낌이 강하게 오는 것도 있습니다. 주인공이 살고 있는 그런 보르 제국이 그렇죠. 주인공이 살고 있는 그 나라는 군국주의적인 제국입니다. 황제가 통치하고 있고 그리고 황제 밑에 여러 가지 이제 피라미드 조직이 돼 있죠. 재밌는 거 이런 궁극적인 제국은 대부분 악의 세력으로 표현되는데
이 작품에서는 분명 악의 조금 문제가 있는 집단으로 묘사되긴 묘사되지만 악의 제국까지는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주인공에 속한 단체니까요. 또 뭐 조금 그리고 지금 홍콩 같은 느낌의 다양한 깬단들이 지배하는 그런 세계도 있고, 그리고 남자들만이 사는 세계도 있습니다. 우주 정거장으로 된 나라도 있고요. 이런 다양한 세계를 이 소설에서는 잘 풀어 나간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매력적인 캐릭터들이 넘쳐납니다. 그 여러 가지 그런 매력들이 잘 표현된 작품이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조금 인기가 없습니다. 팔리지가 않으니까 책이 안 나온 거겠죠. 근데 어쩔 수 없다고 생각됩니다.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주인공 그렇게 외모가 그렇게 뛰어나지 않습니다. 남장이 주인공이죠. 한국인은 외모 지상주의지 하지 않습니까? 또 키도 루저고요. 원천 루저 150cm니까. 저는 그래도 이 마일즈란 캐릭터가 빠져들 수 없는 게, 단순히 마일즈란 캐릭터가 영웅은 아니거든요. 영웅이라기보다는 사고 문치에 가까운 사람입니다. 왜냐하면은 뭔가 이게 답답하거나 뭔가 체제 관료주의적인 그런 거에 대해서 거부하고 자유롭게 살고 싶고 뭐든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그런 거를 어른도 그런 취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딱 한 가지, 바로 자신의 기조적 계급의 명예 때문에 명예 때문에 다 포기를 하죠. 그러니까 마이즈가 우주 해적으로도 살아갈 수 있었을 겁니다.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과 해적으로서 전 우주를 여행하면서 살 수도 있었을 거죠. 하지만 그는 자신의 명예 때문에 그거를 포기하고 자신의 행성에서, 자신의 세계에서 그 귀족의 구성원으로 살기를 선택합니다. 뭔가 답답함이 마일즈의 매력이기도 하지만 그 좀 비인기 요인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조금 어중간한 기종 난쟁이보다 앞당 우주 해적 난쟁이가 더 재밌지 않았을까 싶기도 해요. 우리나라에 번역돼 있는 그 이후로 마일즈는 뭐 자기의 이제 아내 될 사람을 찾고 그 후 행복한 삶을 산다고 되어 있지만 좀 솔직히 이런 스토리가 별로 좋지는 않습니다. 좀 뭐라고 할까, 답답하다고 할까요? 제가 원하는 스토리는 조금 더 크게 뭐가 서사시적인 걸, 그러니까 영웅주의적인 걸 좋아합니다. 이게 마일즈가 이 영웅주의적 그게 안 된 거는 마일즈가 조금 자신이 세상을 바꾸려고 하는 것보다는 세상의 구성원에서 올바름을 추구하면서도 자유로움을 추구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조금 뭔가 아웃사이더 같은 느낌이 들죠. 그러나 아웃사이더인데도 체제 밖으로 나가기를 거부합니다. 독특하죠. 그러니까 마일즈는 계속 그러다 보니까 어중간한 위치에 계속 존재를 합니다. 그는 실제적으로 자기 세계관의 왕족이지만은 자신이 계속 추구하는 거는 그 어중간한 선에서 계속 머물러 있죠. 그래서 그가 최종적으로 선택한 그 관료직 자체가 왕의 감찰관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왕의 감찰관이면 또 하면 함재의 수사관이죠. 무슨 사건이 생기면 그걸 함재를 대신해서 그걸 수사하고 그 사건을 해결하는 역할을 맡고 있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그러니까 이 작품 은근히 조금 추리수사물 같은 느낌도 많이 생깁니다. 조금 스페이스 오페라이면서 추리수사물. 당시 80년대에는 그런 게 좀 많이 있었는 것 같아요.
근데 솔직히 저희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그때 80년대, 90년대 히트한 은하의 영웅 전설 있지 않습니까? 은하의 영웅 전설만 봐도 기존적으로 오히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그런 이런 비영웅, 반영웅보다는 영웅을 조금 따르려는 그런 경향이 더 강한 것 같습니다. 이거를 한 15분까지 읽어보고 싶은데 번역돼 있는 게 없다 보니까 조금 아쉬워요. 특히 그 마일즈가 결혼을 하고 그 새로 가정을 꾸미고 하는 거를 한번 보고는 싶습니다. 그래도 지금 작품, 그러니까 마일즈의 메모리까지만 나와도 충분히 이 작품을 재미있게 읽을 수 있는 작품이라고 생각합니다. 대표적으로 조금 SF 소설을 좋아하시거나 조금 뭐라고 할까, 80년대 추리소설이나 스페이스 오페라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충분히 읽을만 합니다. 그런 분이 정말 소수겠지만요. 무엇보다도 조금은 그러니까 자기가 외모보다는 뭔가 자기 마음의 진흙 속의 보석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거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도 이걸 읽어보면은 참 좋을 겁니다. 주인공이 가진 성격 같은 거를, 그런 성격에서 그런 진흙 속의 보석이라는 느낌이 들 때가 좀 있긴 있거든요. 어쨌든 마이즈 보르코 시건 시리즈는 참 매력적인 작품입니다. 다만 완결이 안 났습니다. 완결이 안 났으니까 완결 난 책만 읽으신 분은 절대로 보시면 안 됩니다. 이상 재밌는 책을 계속 얘기해 드리고 싶은데 좀 두서가 없이 얘기해서 죄송하지만요. 어쨌든 제가 원래 두서가 없는 성격이라서 그런 거니까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또 좋은 시간 보내시면 감사합니다.